20대와 30대 차이라고 한다면 20대는 그래도 내 인생이나 내 능력이나 무엇보다 내 시간에 한계란 없을 줄 알았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자면 내 20대가 그렇게 남들보다 어려웠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못하지는 않았고 유학을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뭐 결혼도 했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잘 살아라. 네덜란드 사는 언니들의 주제는 네덜란드에 점프랑 위프리. 네네 살고 있는 언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덜란드에 오게 됐는지,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런 진솔한 대화들을 나누고 밥도 먹고 보드카도 마시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민욱이 언니를 모셨습니다. 민욱이 언니는 저와 함께 네덜란드에 8년인가요 벌써? 시작을 같이 했죠. 2012년 9월에 라이덴 대학교. 네. 매주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닭갈비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이분 진짜 배운 분 같이 바로 여기다가 섞어버리는 거, 진짜 역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서 인간이라는데 대단하다. 원래 게으르다 보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20대를 별다른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 없이 지나와서 그때 어떤 유해했던, 내가 미뤄두고 있었던 고민을 30대에 와서 한 방에 직격으로 만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저의 유행어는 대중 없이인 것 같아요. 왜요? 요즘 너무 진행을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키워드를 막 던지네? 아니 근데 요즘 인생을 되게 대중 없이 사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왜? 어떤 의미?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서 되게 닥치는 대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 지금쯤 이제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 목표를 향해서 한창 정진할 시기일 것 같은데 뒤늦게 사춘기와 어떤 여러 가지 방황을 하게 되고 이제 다시 막 출발선에 선 느낌이라, 남들은 이제 목표를 정하고 한참 달려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어느 출발선에 서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느낌을 겪으면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 이러는 와중에 파가 타고 있네요. 네네. 인생 자체가 지금은 대중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과연 정말 내가 목표를 이루어서 따라서 그 목표대로 간다고 한들 삶이 정말 그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갈까요? 인생에서 기회라는 게 주어졌을 때 그래도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한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뭔가 도전도 할 수 있고, 나 지금 좀 취했나봐. 아니 좋다. 나 같은 경우에는 반성을 하는 지점이 여러분, 재수없는 소리를 제가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되게 특별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들보다 그렇게 특출나게 막 힘들게 공부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늘 괜찮은? 이분 샤데 출신.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남들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둔 적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까? 나는 나만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고 그 꿈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것에 비해서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특별하든 특별하지 않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작든 크든 하나하나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재능이었고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그런 후회? 반성? 이런 거를 사실 요즘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어떤 삶이든지 한 번씩 그렇게 깨달음을 겪는 시기는 오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어떤 시기에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누구는 어릴 때 겪어서 애늙은이가 되기도 하고
나이가 많아도 어른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래도 우리가 아직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름 이 젊은 청춘의 시기에 20대, 30대에 그런 거를 겪어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 제가 이래서 혜림이를 좋아합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또 한잔 할까? 네, 왠지 진짜 오늘 언니가 술이 들어간다. 어때요? 사실은 이제 혜림이가 초대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봤던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20대와 30대의 차이였잖아요. 맞아. 그래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분 갑자기 진행을 하시네. 욕심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른 대답이 20대에는 내가 가진 가능성과 기회와 무엇보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은연중에 했어서 내가 지금 당장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괜찮아. 나중에 가서 내가 많이 할 수 있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약간 이런 굉장히 건방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30대가 되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이제 몸의 노화.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맞아요. 죽음이라는 종착점은 이미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권력을 누렸던 진시황도 결국 불로 그렇죠. 이러면서 또 이제 보드카 잔을 잡고 있는 진시황도 이루지 못한 불로장생의 꿈을 암세장 사는 혜림이 언니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기회와 시간과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이 유한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에이지 더슨 나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모티베이션을 얻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이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굴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노화를 직시해야 하는 때가 오고 늙어간다는 것,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하는 어떤 사회 풍조? 맞아. 그거를 약간 늙어가고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마치 싸워야 할 대상인 것처럼 사회가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닌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자주 챙겨보는 게 그 놀면 뭐하니의 환불 원정대를 저희도 환불 원정대 하면 잘할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아직 또래비야. 어떻게 나이 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충분한 롤모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롤모델을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 할 수 있어. 너 이거 봐. 여기에 뭐 어떤 사람은 몇 살에 무엇을 이루고 근데 너는 왜 못해?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강요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지금 흘러가는 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낼 것인가,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하면 100% 받아들이고 그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부터 우리를 굉장히 멀어지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돼요. 네. 실제로 롤모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얘기를 뭐 예를 들어서 막 50대, 60대인데 어머 진짜 20대 같아요, 30대 같아요 맞아. 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칭찬이라고 하는 거겠지만 과연 그게 올바른 방향의 칭찬인 건지. 당연히 나이 들면 주름 생기고 살도 이제 군살도 붓고 뭐 몸도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예전에 비해서 술도 이렇게 막 한 잔 마시면 그냥 취하고 그러잖아요. 맞아. 네. 뭔가 노화라는 건 되게 맞닥뜨리기 두려운 불편한 진실 같은 거라서 예를 들면 TV에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만 젊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이 되게 그 나이의 삶을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그 노화를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분들이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떻게 보면 그 노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두렵고 그거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맞아. 네. 이 생각은 30
20대 중후반으로 딱 나뉘게 되는 생각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왜냐면은 20대 때도 30대보다 운동을 더 안 했던 적이 있어서 그냥 체력적인 면이 20대 때가 30대 초반 때보다 훨씬 안 좋았던 적이 우리 있어서. 그러고 보니까 되게 비슷한 시기에 운동을 시작했어. 맞아. 그러니까 20대 때 어떤 한 시기에 나는 그냥 30대 초반 때의 나보다 훨씬 더 겉으로 봤을 때는 노화가 많이 된 것 같은 그런 시기가 그렇게?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30대 때는 내가 다시 체력으로 이거를 운동만 좀 열심히 하면 이거를 뭔가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35세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이를 밝히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35세를 기점으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노화가 있어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사실 부상을 되게 여러 번 겪었어요. 맞아. 점점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맞아. 마음 같아서는 막 도전하고 싶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몸을 사리게 되는 내 자신한테 엄청 채찍질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치. 내 몸이 지금 힘들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주기보다는 거부하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들은 정말 나이를 잊고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늘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한계를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나 이런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나의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제 도전하는 시각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물론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우리가 너무 그런 압박 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으로서. 맞아. 역시 척하면 착이야. 진짜. 술이. 나 없어. 혹시 이래서 노화가 더 빨리 오는 건 아니야? 이거 보니까 약초 냄새 확 나는데. 이거 약이야. 약이야. 이거 약. 약이야 하면서 한 병이 다 끝났습니다. 네. 좋네요. 네네. 이거 이름 뭐야? 한약. 그리스 한약이야. 식전대보탕. 그리스 식전대보탕이야, 이거. 까다로운 관종이라서. 까다로운 관종. 저도. 이래서 친구잖아. 근데 관종인 거 인정, 너 인정? 나 인정. 근데 저는 20대와 30대의 가장 큰 차이를 말하라고 하면 그냥 저의 그런 부분을 인정하게 됐어요. 마음 편하게. 이거는 사실 20대, 30대의 차이인지 아니면 네덜란드로 와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그런 압박이 있었던 게 되게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고 난 되게 내가 청순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피부가 까만 편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피부톤보다 훨씬 더 밝은 뭐 파운데이션을 바른다거나 옷도 되게 나랑 안 어울리는 그런 걸 입고 다녔고 센 여자로 보이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크게 의견을 내지 않고 그냥 사람들 의견을 따라가고 그렇게 계속 스스로를 푸시를 하다가 그냥 네덜란드에 왔을 때 전혀 한 번도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저의 부분들을 칭찬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뭔가 그런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타인으로 인해서 그런 계기를 얻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냥 내가 어차피 이렇게 생긴 거라면 그냥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자. 그런 마음의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어쩐지 오늘 이제 볼드한 금목걸이를 체인이 이번 FW의 최 실장님이었나? 네, 최 실장님이 알려줘가지고 제가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때는 계속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나를 보이고 싶어 했으니까 어딘가 어색했던 거지. 그리고 그런 나를 또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어색하고. 근데 지금은 그냥 나에 있는 모든 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약간 own it. 저의 30대의 키워드는 그냥 own it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캐치프레이즈까지. own it. 네, 저는 own it이 정말 나의 30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아요. 진짜.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own it은 좀 더 적극적인 거잖아. 사실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굉장히 레디컬하게 억셉트하는 스스로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는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늘 항상 보면 인스피레이션을 많이 얻어요. 모티베이션도 그렇고. 네, 근데 워낙 그 전에 너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리 뭐 오니 산다고 해도 분명히 뭐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그냥 나는 내 속도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편안함은 얻은 것 같아요. 30대가 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되게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같은 이제 시간대, 같은 나라에서 이제 같은 시간을 겪고 심지어는 나이도 똑같고 맞아. 그러면서도 굉장히 내 스스로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 그리고 내 스스로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느끼는 점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른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 되게 너무 재밌어요. 신기해요. 고등학교 때 보면은 같은 반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밥을 먹으면서 야자도 같이 하고 맞아. 그렇게 많은 시간을 24시간 중에서 거의 보내는 그 친구들이 제각각 다른 꿈을 꾸고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또 덧붙이자면 20대와 30대에 이제 또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그런 다름에 대해서 뭔가 지금만큼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역시 저의 오만함 때문이겠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재미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만큼 또 호불호도 되게 맞아. 강해졌어. 그래서 아닌 건 진짜 아니야. 맞아. 이거 나 아니야. 싫어해.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난 걸로 봐서는 어렵네요. 네. 한잔 할까요? 이거 이렇게 너무 달달하고 맛있어서 홀짝홀짝 마시다가 암스테르담 어디 무슨 센트럴역에서 이 돌아간 채로 발견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민우기를 오늘 재우는 걸로.